미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헨리 덴트는 2020년에 대한민국에 이것이 올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구 절벽입니다. 인구 절벽 현상은 15세에서 64세의 생산 가능한 인구 비율이 급격하게 감소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여기 있는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생산 활동 가능 인구는 2016년에 최고점을 찍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를 하면 생산과 소비가 줄어들어 경제활동이 위축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심각한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를 대비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정년을 연장시키고 외국인 이주민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정책들 중에서 외국인 이주민 정책에 대해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재 국내 외국인 이주민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이주민들로 구성된 가정을 다문화 가정이라고 합니다. 외국인 이주민들 중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들입니다. 대전시의 출신 국가별 이민자 수를 조사했는데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으로 높습니다. 현재 2015년을 기준으로 다문화 가족 자녀 수는 총 4,734명이고 이 사람들은 대전에 살고 있는 숫자만 뜻합니다. 그러면 외국인 이주민 정책이 인구 절벽의 해결 방안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앞으로는 단순 노동은 기계와 로봇들이 대체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재와 같이 단순 노동 근로자들만 우리나라로 많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각 분야별의 전문가들이 국내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야만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나라가 이주해 오고 싶은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현재 세계 1위로 이주하고 싶은 나라는 호주라고 하죠. 저희 나라도 그렇게 돼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문화 가정 증가로 인해서 발생할 사회적 문제들을 잘 해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문화 자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이를 잘 해결해서 그들을 10년, 20년 후에 우리나라의 경제를 이끌 능력 있는 생산 인구로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문화 가정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 운영, 교육부는 다문화 가족 방과 후 교육 실시, 보건복지부는 결혼 이민자 의료 지원을 하고 있으며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 고용노동부는 취업 지원 서비스 실시, 그리고 문화체육, 관광부는 문화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다문화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겪고 있는데 직장, 가정 내 갈등, 생활 비용, 직업, 직장 상사와의 갈등, 외국인이란 인식, 차별, 그리고 자녀 양육이 있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교육과 언어에 중점을 둬서 조사했습니다. 보다 정확한 자료를 위해 대전시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에서 한 인터뷰를 가지고 작성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학교 부적응이 있습니다. 초, 중고 미취학률 및 중도 탈락률은 초등학교 15.4%, 중학교 39.7%, 고등학교 69.6%로 일반 가정에 비해 적게는 8배, 많게는 38배까지 차이가 났습니다.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선생님과 친구와의 관계, 그리고 가정 환경을 들 수 있고 그 외에도 한국어와 학교 교육이 어렵다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정 자녀가 학교에서 겪는 차별을 조사한 결과 발음과 언어 소통 문제가 약 42%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였고 그 외에도 선입견에 따른 차별, 피부색으로 인한 놀림이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볼 수 있듯이 다문화 가정 학생들이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언어 문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낮은 상급 학교의 취학률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의 취학률은 초등학생 78.2%, 중학생 56.3%, 그리고 고등학생 35.3%로
학년이 높아질수록 취학률이 낮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 적응에 실패하고 이에 따라 학교 등교를 거부하고 부모들은 이를 방치하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상급 학교 취학률은 계속해서 낮아지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앞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한국어 교육 현황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보이는 그림과 같이 여성 결혼 이민자가 가장 요구하는 사회복지 서비스는 한국 문화 이해, 자녀 교육 상담 및 지도, 한국 요리 강습 등 여러 가지 복지 서비스 중에서도 한국어 교육을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또한 다문화 가족 복지 서비스 수혜율은 한국어 교육이 50.6%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다문화 가정이 한국에 정착하는데 가장 필요한 교육이란 점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회적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째로 정부 차원에서 한국어 교육을 강화시켜야 합니다. 우리는 언어를 누구에게 배울까요? 바로 부모님입니다. 한국어가 서툴려면 문화 습득은 어렵습니다. 그것이 결국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한국어에 서툰 다문화 가정의 부모님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한국어를 습득할 수 있도록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 예로 현재 지자체에서 주도하여 실태 조사를 한 후 한국어 교실, 문화 교실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때 한국어 교실에서 배운 지식들은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반복 교육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베트남, 캄보디아 등의 동남아시아의 경우 모국어의 사용은 제지시키고 한국어의 사용만을 강요시키는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문화적 이질감의 발생 우려가 있습니다.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병행 구사할 수 있는 교육체계가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학교 차원의 한국어 교육 강화 정책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문화 학생들과 일반 한국인 학생이 언어, 문화, 교류, 멘토링 활동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실제 교육청 주관에서 교육학과 대학생들이 다문화 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활동하는 다문화 멘토링이 실시되고 있는데요. 대다수의 학생들이 다문화 멘토링에 참여하기 전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조금 다르게 수업 지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으나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와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도 결코 다름이 없음을 느꼈고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렇게 일반인과의 융합은 서로의 언어와 문화를 배우는데 많은 도움과 편견을 없애는 계기가 됩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한국어 교육 방과후를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의 학생들은 상국 학교로 갈수록 상위 학교 진학률이 낮아지는 이유가 부모의 인식 부족과 방치였습니다. 방과후 학교의 운영은 다문화 가정 아동의 언어 발달이 지체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시키고 학교 적응력을 높여서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을 극복하는 데까지 이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 교류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실제 다누리라는 사이트에서 서로의 문화 차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문화 소개 자료를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런 프로그램을 더 발전시켜서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자녀뿐만 아니라 부모들을 상대로 교육을 시키는 것 역시 큰 변화를 일으킬 것입니다. 자녀의 언어 발달 지원을 위한 2인 이상의 부모 교육과 대상 아동 부모와 공감대 형성을 위한 1:1 부모 상담, 이것들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서비스 종료 과정에 대한 전화 상담 등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차원에서도 제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다문화 지원센터에서는 더욱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이중언어 가족 환경 조성 사업을 실시해야 하고 더욱더 전문적인 언어 발달 지원 사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문화 가정은 저소득층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더욱더 큰 관심을 갖고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실시해야 합니다.
다문화 가정 지원 정책을 실시할 때 가장 핵심이 되어야 하는 마음가짐은 무조건적인 배려보다는 함께 어울려서 융합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르지 않으니까, 같으니까, 이미 우리니까. 도움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Thank you.